안녕하세요. 모아적 코칭 영어 크리쌤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앞서서요, 모아작 코칭 영어라고 했는데요. 모국어를 탄탄히 하여 아웃풋이 빠르게 나타나는 자기주도 영어 학습법을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12살 딸 쌍둥이 엄마이기도 하고 대치동 목동에서 오랜 시간 강의를 한 강사이기도 합니다. 영어 교육 전공자로서 다양한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영어 학습법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크게 원서 읽기입니다. 아이들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그리고 유튜브 댓글 많이 보면요, 이런 댓글들이 유독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원서책을 꽤 잘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아이가 수준 높은 책을 읽으면서 읽기 어려워하는 경우, 그리고 어느 날 잘 읽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아이가 영어책 읽기를 거부한다는 거죠. 너무 재미없다고 하고요. 그런 경우에 제가 상담을 해보면 4가지의 케이스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맞는 해결책을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단어를 너무 모르는 경우에 어느 순간이 되면서 책 읽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요, 그림이 옆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르더라도 그림이 마음에 들거나 그림으로 그 뜻이 이해가 되면 그래도 그냥 아이들이 엄마가 읽어주거나 본인이 읽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리더스 북 같은 경우에도요, 대부분 글자보다는 그림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림을 통해서 그 뜻을 추측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뜻을 물어봤는데 아이가 얼핏 맞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 얘가 이 뜻을 아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이가 그림으로 그냥 대충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단어를 가지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림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리더스 북을 읽게 되잖아요. 리더스 북에서 얼리 챕터 북, 그러니까 이제 챕터가 있는 책으로 넘어갈 때 아이가 책 읽기를 너무 힘들어 한다. 그러면 단어를 한번 체크해 보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한 페이지의 단어들이 있잖아요. 챕터북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약간 책에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의 단어들을 보면서 아이가 너무 재미없어 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이에게 그냥 모르는 단어를 다 체크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체크를 했는데 20% 넘는 단어들 대략적으로 체크를 한다. 그러면 아이가 그 글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예전에는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림을 보니까 아이가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 글자로 모든 것을 해석해 내야 할 때는 단어를 모르고 읽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재미없는 일이겠죠. 아이가 그림이 많은 책으로는 어느 정도 재밌다고 하면서 읽어냈는데 얼리 챕터북으로 이동하면서 아이가 힘들어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단어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어가 너무 모르면 책의 레벨을 좀 낮추셔도 되고요. 지금 기본 단어들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주 우리 시절에 아주 예전에 아주 오래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단어를 안 외울 수는 없겠죠. 우리 때처럼 깜지처럼 쓰면서 외우는 것은 정말 예전의 방식일 수 있지만 단어 자체가 어차피 암기해도 금방 까먹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눈으로 익힌다. 그리고 제가 단어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신만의 카드를 만들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익힌다. 어차피 높은 레벨에서는 낮은 레벨의 단어만 알아서는 고급 영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어느 정도는 단어를 익히는 법을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단어를 모르고 어떻게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까? 물론 생활 영어야 좀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 고급 영어 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단어를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익히는 연습들 해주시는 것이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한 페이지에 너무 모르는 단어가 많은데도 계속 읽기를 시킨다면 당연히 책이 너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요. 아이가 읽는 한국어 책을 저는 같이 가져와 보라고 하는데요. 가끔 아이 한국어 책 수준보다 원서 책 수준이 높은 케이스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책이 재미가 없겠죠. 무슨 이야기냐면 아이가 어차피 모국어가 한국인 아이, 어쨌든 영어 책을 읽더라도 그걸 빠르게 한국어로 해석을 해냅니다. 만약에 모국어 책 수준보다 원서 책 수준이 높다면 아이가 아는 단어로 그걸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그 문장의 의미, 즉 문해력이죠. 문해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재밌다라고 느끼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모국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에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외국어 실력이 모국어 실력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9세, 10세가 됐는데 모국어보다 더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솔루션은 바로 뭐냐면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모국어 책을 더 탄탄히 같이 읽혀주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 모국어 책 읽기와 원서 책 읽기 비율을 말씀을 예전에 드렸는데요. 저는 2대1 비율로 합니다. 한국어 책 1시간이면 원서 책은 30분. 어차피 한국어 책을 정말 재밌게 읽어내는 아이들, 그런 문해력을 가진 아이들이 영어 책도 그렇게 즐겁게 읽어낼 수 있거든요. 아이가 정말 원서 책을 재밌게 읽기를 원한다면 모국어 책을 통한 문해력을 기르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원서 책이 한국어 읽는 책보다 더 높다라고 하신다면요. 한국어 책 읽는 시간을 더 확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요, 이제 엄마표 영어가 이제 집중 듣기가 아이들이 CD를 들으면서 이제 글자를 읽어내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글자를 읽으면서 의미를 파악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냥 글자의 소리만 따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럴 경우에 레벨에 맞춰서 오랜 시간 들었지만 이해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게 언젠가는 확 하고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도 이해가 안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이들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많은 원서책을 그냥 오디오로 듣고 눈으로 읽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원서책 읽는 것을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아이가 영어를 그냥 소리로 읽었다. 그 의미는 모르고 글자를 읽었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상담하면서 그런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고 아이도 사실 그거를 한국어 번역본으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대요. 그런데 막상 아이에게 이렇게 해석해 보라고 하면 어떤 단어, 아주 쉬운 단어인데도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단순한 소리만 읽지 않도록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 읽고 있진 않은지 한번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솔루션은 뭐냐면요. 아이에게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을 찾아내라고 하고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을 찾아냈을 때 아이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발견해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면 기초를 다시 촘촘히 쌓는 과정을 가지고 나서 책 읽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도 없이 계속 많이 읽는다고 읽기 실력이 무한정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찾아보라고 하고요. 그 문장이 크게 많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계속 모르는 문장들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넘길 수 있도록, 그래서 좀 기초 단계를 촘촘히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책의 두께가 두꺼워져도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읽기 능력 향상 비법이라는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거기서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누가 뭐 했어? 누가 뭐인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생각하면서 읽도록, 그래서 그걸 연결시켜서 읽도록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야? 이런 얘기 아니고요. 아이들에게 편하게 영어는 누가 뭐 했는지 구조로 써 있어. 그래서 그것을 빠르게 찾아내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지. 그게 바로 규칙인데 우리가 그 규칙을 알면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고 쉽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규칙을 알려주면 되게 쉽다고 받아들인 친구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림책, 그 다음에 리더스 북, 챕터 북 가면서 책은 계속 어려워지게 됩니다. 문장은 계속 길어지게 되겠죠. 그럴 때 기초부터 누가 뭐 했는지,
읽어나가면 굉장히 책이 쉽다라고 느낍니다. 여기 보면은 they opened, 그들은 열었다. 그래서 they opened the box. 그래서 그들은 열었다. 그들은 looked, 보았다. they opened, they looked. 그 다음에 it, 그것은 뭐야? magic이야. 그들이 말했다. 그래서 영어 구조가 아이들이 초기 단계 때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영어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이 심플했던 문장 센텐스가 점점 길어지는 거겠죠. 근데 센텐스가 길어지는 원인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크리스티나, 저 크리스티나거든요. is a teacher. 선생님이야. 근데 크리스티나 너무 많잖아요. 어디에 있는 크리스티나? 아, 크리스티나 in 서울. 서울에 있는 크리스티나는 뭐이다? is a teacher. 티처야. 근데 어떤 티처야? 스마트한 티처야.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문장이 조금씩 디테일해지면서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를 읽을 때 누가 뭐 했어? 그리고 문장이 길어지는 원인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함이지 라고 얘기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제가 사실 책들을 여러 권 분석을 하면서 이 7가지의 법칙, 문장 패턴만 알면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읽을 수도 있겠어 라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책은 아이가 고르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레벨은 부모님께서 여기 제가 레벨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레벨은 먼저 체크를 하셔서 그 레벨에 맞는 책을 선택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신들이 좋아하는 영역의 책들이 있습니다. 판타지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 감성적인, 딸은 로맨스 막 좋아하거든요. 그런 책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짧은 수필들을 좋아해요. 진짜 좋아하는 책들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보기에 좋은 책도 있지만 누가 좋대더라, 누가 재밌대더라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아이의 레벨을 체크하셔서 아이와 같이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 모를 경우에는 그냥 책을 사지 마시고 한두 권 빌려본 뒤에 고르셔도 되고, 미리 보기 같은 기능이 있다면 그런 책들을 미리 본 다음에 구입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트로 이렇게 많이 사도 그 책들 다 많이 여러 번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책을 살 때 조금 신중하게 사시고, 하나의 책을 사셨다면 저는 반복해서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반복해서 볼 때 또 아이들이 안 보였던 것들도 보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어차피 언어는 긴 마라톤입니다. 어차피 그 긴 마라톤에 있어서 일찍 시작하고 누구보다 빨리 가는 것보다는 끝까지 가는 힘,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원서책을 끝까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힘은 읽어낼 수 있는 자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독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독도 중요하지요. 근데 결국에는 많은 기본도 없이 읽은 다독은 결국에 무너지기 쉽다라는 거죠. 읽으면서 아이들이 특히나 좀 좋아하는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책들은 따로 계속 반복해서 읽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다가 제인 에어를 놔뒀는데 저희 첫째 딸이 제인 에어의 광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16번 정도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책들을 정독으로 읽어나가고 어떤 한 권의 책을 깊이 있게 읽어내는 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이제 책을 읽다가 이제 갑자기 원서를 안 읽으려고 해요. 재미없다라고 해요. 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4가지 유형에 혹시 속해 있다면 그에 맞는 솔루션으로 아이에게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4가지 유형도 아닌데 힘들어한다. 그럼 저에게 따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아주 정확한 솔루션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많은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에 의해서 기본적인 제가 틀은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으로 언어를 익힌다.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다 다르듯이 같은 방식의 방법으로 누군가 성공했다는 방법이 우리 아이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원서 읽기 너무 싫어 라는 신호가 왔을 때는 원인을 파악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계속 진행하다가는 아이가 금방 지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 많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늘 모든 부모님과 아이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